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11장 정부 지출의 분석에서요. 정부 지출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소득 분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 자원 배분 측면에서 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약간 공평성이라 할까? 소득 분배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아니 정부 지출을 통해 가지고 혜택을 온 국민이 똑같이 보는 거 아니야?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혜택의 전가와 귀착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혜택의 전가와 귀착. 그러니까 혜택이 다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 볼까요? 모든 지출 프로그램은 각각 다른 분배적 귀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요. 어떤 혜택 보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귀결될 것인가 거기까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요. 민간 부분의 반응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 밑에 중간에 볼까요? 굵은 것이 보시면 정부의 지출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준다라고 기대를 할 때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혜택이 다른 사람한테 시프트 전가가 되고요. 그래서 귀착은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도했던 거와 다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표방하는 효과와 처음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될 거다라는 거와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는 이건 이제 표방했다는 건 이제 의도했던 거야. 의도한 효과와 실제 효과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자, 거기 책에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보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보조 이렇게요. 뭐 대학원을 간다던가 대학교를 갈 때 정부가 등록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라고 할게요. 아니 그러면 대학교육이라고 하면 대학교를 가야지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진학자들이 혜택을 수혜를 보게 됩니다. 아니 근데 대학을 안 가. 만약에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아예 대학을 포기해. 그래서 진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더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등교육에 대한 보조를 해줬을 때 이게 분배의 평등화에 기여하는가? 라고 봤을 때 정부의 목적은 그거야. 야, 교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보조를 해줘서 거기 나와 있는 분배의 평등화에 기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막상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중상류층이 만약에 중상류층이 대학을 가게 되면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오히려 중상류층이 혜택을 받게 되고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친구들은 아예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각주 8번에도 있는 것처럼 대학 교육을 혜택을 받고 진학을 했어. 근데 나중에 고소득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표방하는 바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배의 평등화를 표방했지만 실제로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의도한 바는 다르게 분배의 평등화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ut 평등화에 역행하게 되었다. 역평등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취지 이해 가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332페이지에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 뭐가 있습니까 하면 또 하나의 사례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가난한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어느 동네에 새로운 신규 지하철 노선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와, 가난한 사람들의 지하철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교통이 편리해지고 좋겠구만. 이런 생각도 해요. 물론 이제 그런 혜택도 있겠지. 근데 이게 지하철이나 기차, 철도가 놓이게 되면 거기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찾았습니까? 표방하는 바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 동네 주민들이 혜택을 봐요. 특히 저소득 계층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혜택을 보긴 하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얻는 혜택보다도 더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아니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근의 집값 상승, 임대료 상승 이렇게 되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상승으로 주택의 소유자는 더 큰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소득층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지만 더 큰 혜택은 다른 사람에게 또 귀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임대료나 집값이 상승한다 할게요. 월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은 저소득층인 여기 동네 주민들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라고 할게요. 오히려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는요, 겉으로 표방하는 바와 실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분배적 효과의 구체적 사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배적 효과의 구체적 사례. 이건 이제 수요 공급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사례. 앞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대략적인 고등교육과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등장했을 때 그 정도로 봤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정부의 지출 프로그램이 갖는 분배적인 효과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생산자, 기업들 사이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소비자도 어떤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부담질 수 있고 기업, 생산자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의 기업들은 이득을 보지만 당연히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을 수 있어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업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배적 효과는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고 결국 개인 차원에서 분배적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책에서는 소비자 측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한번 얘기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정부의 지출 프로그램이 분배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로 시장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시장에서의 소비자 가격의 변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주택 관련 보조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정부가 주택 관련된 집을 산다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보조금을 제공해 준다고 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효과가 되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집을 구입하는데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면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게 증가하게 되면 아니,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수직이라 할게. 여러분, 이게 거기는 이제 가파른 걸로 되어 있는데 극단적인 수직 한번 볼게요.
주택은 집을 뭐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만약에 거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그러면 가격만 올라가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렇게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공급 곡선이 가파르다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신축적이지 않으니까 공급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증가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네, 집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가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볼게요. 자, 332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했을 때 이렇게 가파른 형태를 보이면 극단적으로 수직이 되면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고, 오케이? 맨 마지막 줄, 이 보조금의 수혜자는 혜택은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혜자는 현재 주택 소유자가 혜택을 봅니다.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장기로 갈수록 주택 공급이 완만해진다 할게.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 집값이 조금 올라가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333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완만한 기울기를 갖게 되면 주택 서비스 공급이 상당히 신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요.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요게 완만하다라는 게 이제 좀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파르다라고 하는 게 단기,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정부 지출이 소득 분배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지난 시간에는 자원 배분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11-4절에서는요. 정부 지출이 자꾸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증가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거에 대한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